네, 그럼 또 2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이제 1교시에 이어서 우리가 수요 함수를 계속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더 보시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셨고, 다음에 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그러면 우리는 다른 조건들은 다 일정하고 어떤 것만, 가격만 정해져 있다.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 함수라고 칭했고, 그 가격과 수요량과는 어떤 관계가 항상 있다? 법칙이니까 반비례 법칙.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법칙이라는 거죠. 법칙. 근데 아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래가지고 예외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 기펜제 혹은 차치품, 베블렌 효과. 근데 우리는 이거는 무시한다.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고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 공급 법칙입니다. 자, 그거를 또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수요 법칙에 따라서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곡선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다시 기억 되살리면, 자, 아까 X축, 원인이 X축, 결과가 Y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과가 수요량이야. 1500 빼기 2P 이렇게 돼 있으면 P가 원인이면 P 가격 대신 이렇게 표시하고 Y축 대신에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건 거다. 네. 그런데 또 경제학자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거, 여기다가 양, 공급량, 수요량을 표시를 해요. X축에다가는. Y축에다가 그럼 뭐를 표시할까요? P, 가격을. 공급량, 수요량 다 그냥 이것도 귀찮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Q 이렇게 쓰면은 그냥 양 되겠죠? 공급량, 수요량 다 한꺼번에 여기다 표시한다. 여기는 0이야, 0. 그렇죠? 마이너스 다 없애버려. 그냥 요 앞쪽 플러스 있는 데만 표시를 할 거예요. 더 간단해지겠죠? 왜 가격과 수요량 위치를 바꿔놨냐? 가격은 오르고 내리잖아. 맞나요? 오르고 내리니까 0부터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 양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0부터 계속 플러스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양은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500 빼기 2P다. 이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얘기했었죠. 가격을 100 집어넣으면 수요량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1500 빼기 2 곱하기 100이니까 1300 맞나요? 네. P가 200이면 QD는 1500 빼기 2 곱하기 200이니까 400을 빼주는 거니까 1100. 자, 그림을 표현할게요. P가 100일 때 Q값은 1300. P가 100이면 Q값은 1300. 요 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점 찍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 Q가 200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300이면 여기는 1100이니까 좀 줄어들어야 돼. 이 정도 되겠죠? 맞나요? 네. 이 두 점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직선의 이름이 뭐다? QD는 1500 빼기 2P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요 점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요거 숫자. 이때는 P 값이 얼마다? 0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P 값이 0이면 이거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500 되겠네. 여기는요. 여기는 Q 값이 0이니까. 이걸 0에다가 놓고 풀면 되죠? 0은 1500 빼기 2P. 그럼 P는 얼마? 1500 나누기 2니까 750. 이제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 P가 300일 때
여기는 얼마다? 이거 다 찾을 수 있죠? 네? 다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누워서 떠먹기죠.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이건 수학이 아니죠. 이건 산수잖아.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수학은 필요 없어요. 산수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이 직선 이름이 QD는 1500 빼기 2P고 이러한 직선을 뭐라고 한다?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별 수요 곡선.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럼 마찬가지로 공급함수 QS는 P 더하기 500이다 그러면 이것도 그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그릴 수 있겠죠?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P는 100이면 QS는 얼마다? P 자리에 100 집어넣으면 100 더하기 500이니까 600 맞나요? 네, P가 200이면 QS는 200 더하기 500이니까 700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 600. 100일 때 600이니까 이것보단 작겠죠?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600이라고 잡고 또 200, 700. 200일 땐 700. 여기 한 조금 더 들어서 여기 700. 이 정도 되겠죠? 이거를 또 연결하면 이게 이름이 뭐다? QS는 P 더하기 500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공급함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곡선. 수요함수를 직선으로 표현하세요. 수요 곡선. 왜 곡선이라고 하는데 직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실제로 QD는 이런 1500 빼기 2P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 뭐 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차 함수, 3차 함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렇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1차 함수로 무조건 생각하자.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하면 곡선으로 그리는데 그림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워.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보시면서 이해는 됐어요? 안 되죠. 네. 잘 이해 안 되잖아. 무슨 뭐 저기 블랙홀에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시간 변곡점이 어쩌고 저쩌고 저 물리학 뭐 전공자들이나 좀 이해하는 건데 대충 우리는 2차,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골치 아프다. 그냥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개별 수요 곡선은 워낙은 이렇게 곡선으로 막 이루어졌는데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골치 아파. 그거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직선이다라고만 우리는 가정을 하고 직선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시험도 직선으로 나오니까요. 걱정하실 거 없고. 자, 직선의 형태를 보면 일단은 우하향 맞나요? 우하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개별 수요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수요곡선 우하향한다. 가역하고 수요량은 어떻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걸 다른 말로 또 감수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반대로 이제 공급함수도 마찬가지겠죠. 공급함수는 우상향한다. 또 가역하고 공급량은 비례한다. 가역하고 공급량에 대해서 수요량은 가격에 대해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표현한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거의 다 왔는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 중요하겠어요? 서울시 전체, 한국 전체의 수요함수고 공급함수가 중요하겠어요? 전체. 시장 전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다 합쳤다. 다 합친 거를 뭐라고 한다? 시장 곡선. 시장의 수요 곡선, 시장의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친대요? 수평으로 합친대요? 수직으로 합친대요? 일단 수평합이야. 왜 수평합이냐? 그거는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기울기가 틀리죠? 어떤 사람이 가격에 민감한 거예요? 오른쪽? 가파르게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격에 민감한 겁니다. 맞아요. 가격 변동에 의해서 수요량 변동이 되게 크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민감한 거네. 네?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만 움직여도 수요량 변동 폭이 틀리죠. 이 사람은 조금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격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야.
네. 일단 그거는 다 우리가 탄력성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얘기고요. 지금 일단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어떤 선호도 차이 때문에 수요 곡선이 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시장 전체를 볼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걸 보는 게 아니라 합쳐야 돼. 합칠 때 어떻게 합치면 된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가 합쳤더니 요 사람 여기 계산했더니 여기가 10단이래. 요거 5단이래. 그럼 두 개 합치면 여기는 몇이겠어요? 15. 여기가 20이래요. 여기는 10이래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은 3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수평적으로 합친 거다. 수평적으로 합쳤다는 의미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옆으로 다 합친 거니까. 기출 지문이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적으로 합친 값이다. 맞나요? 틀리다. 수평합이다. 그게 34회 기출 지문이었어요. 네. 수평합. 자, 그러면 수요 함수는 이렇게 다 합친 건데 서울시에 있는 그 개개인 거를 다 합치면 엄청나게 수요 곡선이 이제 복잡해지겠지만 일단은 큰 수요 함수가 되는데 이 수요 함수와 개별 수요 함수하고 차이를 보면 이건 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완만하다. 요 특징을 하나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합으로서 생김새는 어떻다? 완만하다. 자, 공급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치면 그것이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합을 우리는 시장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 그 시장의 공급 곡선은 완만하다. 기울기가. 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장의 수요 함수와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여기 일치하나요? 일치하는 점이 몇 개 생기나요? 그렇죠. 직선하고 만나게 되면 이 교차하는 지점은 항상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수학적으로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난다.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균형, 시장의 균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이 공급곡선, 공급곡선, 수요곡선을 쓰면 이거는 무조건 시장 공급곡선, 시장 수요곡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그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시장의 균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균형에서는 어떤 형격이 있는데 한번 보면 가격이 이렇게 2, 6, 10, 14, 18 이렇게 증가하면서 수요량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반대로 공급량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어느 가격에서 봤더니 그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도 60, 공급량도 60. 따라서 초과 수요, 공급이 있다 없다? 없다. 초과 수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많은 놈이 없다. 딱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딱 일치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게 딱 일치가 됐다. 맞아 떨어졌다. 예. 그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도 없다. 초과 공급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초과 수요라는 건 뭐예요? 수요가 공급을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있다면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초과 공급이 있다면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우리는 균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했다. 자, 시장의 균형을 얘기할 때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얘기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표현을 했고 그 그래프 안에서 일치하는 하나의 그 점을 우리는 그때의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 그때의 수량을 균형량 이렇게 얘기한다. 균형량. 저 값은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직선이기 때문에 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있어야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위에는 P1이라고 하면 P1에서는 공급량은 여기잖아요. 수요량은 여기잖아요. 요만큼을 뭐라고 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초과 공급량이 얼마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요 간격이 초과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자, P2에서는 수요량은 여기에요. 그죠? 공급량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아. 요 간격을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량.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은 상승 압력, 초과 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은 균형 가격으로 다시 내려오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시험에는 이제 균형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균형에 대해서는 균형이 이렇게 하나 요 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1학년 문제예요. 1학년 문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36회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회 이전에 10몇 회까지는 이 균형값 구하세요. 이거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온다. 애석하게도. 너무 쉬워서. 1학년 문제라. 왜 안 나오느냐? 요즘은 2학년 문제. 예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기존의 균형이 있는데 지금은 새롭게 달라졌어. 새로운 균형하고 기존의 균형하고 서로 비교값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 자체 구하는 것을 풀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일단 그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시장 균형 가격,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예전에 1학년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1학년 문제는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계산 들어가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건데 이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학개론 익힘장, 계산 문제 익힘장 있을 겁니다. 익힘장 좀 꺼내주세요. 익힘장. 익힘장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익힘장 보시면 처음에 계산 연습 기초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위주로 할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것들. 2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네, 그건 뭐 너무 쉽게 하시고. 5 빼기 2는요? 3이죠. 네.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나 값은 똑같다. 얼마? 6. 네. 그러면 6에서 어떤 거를 같이 했을 때 3이 되나요? 나누기 2를 하면 3이 되는 거죠? 6 나누기 2는 3. 6 나누기 3은 2. 너무 쉬워. 이거는 뭐 기본, 이런 거를 우리는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저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는 숫자, 하나는 문자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P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 왜 P값을 많이 쓸까요? P, 가격 대신에 쓴다고 했습니다. P 더하기 5는 10이래요. P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P는 10 빼기 5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거에다가 5를 더했을 때 10이 되려면 5에다가 5를 더해야지 10이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요 플러스 5가 이 등호 오른쪽으로 이사를 가면 뭐로 바뀐다? 빼기 5로 바뀐다. 맞나요? 네. 예, 요거 다 아는 얘기들이. 자, 그래서 10 빼기 5는 5, 플러스는 등호 오른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등호를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뭐가 된다? 부호가 바뀐다. 네. 자, 마이너스 5는 P 빼기 5는 5래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또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사를 가면 마이너스가 뭐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P는 5 더하기 5니까 10.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자, 이번엔 곱셈이에요. P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P나 같아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죠? 그래서 그게 6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3 곱하기 P를 뭐라고 표현한다? 3P. 3P. 예. 자, P 더하기 P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P가 2개니까 2P. 똥쌍P. 네? 예, 2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네. 근데 P 더하기 P 더하기 P 3개면은 이거는 3 곱하기 P라고 표현할 수 있고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3P. 맞아요? 네. 다시 여기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QD는 1500 빼기 2P다 그러면 요 2P라는 뜻은 뭐예요? 2P라는 거는 P 더하기 P. P가 2개를 더한 거다. 맞나요? 예.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 곱하기 P. 예. 2P라는 거는 P 더하기 P고 2 곱하기 P다. 3P는 뭐다? P가 이렇게 3개가 더해진 것이고 그거를 3 곱하기 P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3P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P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앞에 있는 3이 등호 오른쪽으로 이사를 가면 여기는 곱하기니까 곱하기가 등호 오른쪽으로 가면 뭐로 바뀐다? 나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6 나누기 3. 그래서 답은 2가 나온다. 네, 요거부터는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연습.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해야 됩니다. 예. 3P는 6 이렇게 표현됐다. 그럼 P값은 얼마다? 6 나누기 3. 3P는 6. P값을 구하세요. P는 어떻게 된다? 이 앞에 3을 6으로 나눠준다. 6을 3으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P 나누기 3이라는 얘기는 너는 2가 돼 있어요. 나누기 3은 오른쪽으로 이사 가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곱하기로 바뀌는 거죠.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6 나누기 3 하면은 2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6을 어떻게 구하는 거다? 2 곱하기 3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는 이항 정리라고 하죠. 더하기는 등호 오른쪽으로 가면 빼기로, 빼기는 등호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로, 곱하기는 등호 오른쪽으로 가면 나누기로, 나누기는 등호 오른쪽으로 가면 네, 곱하기로 바뀐다. 다음에 P값을 구하시오. 그럼 1 나누기 10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분수로? 똑같죠? 1 나누기 10 하면 0.1이 되겠죠? 계산기로 누르면. 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5분의 P라는 뜻은 뭐예요? 5분의 P는 P를 5로 나눴다라는 얘기죠? P 하나를 5조각으로 나눴다. 피자 하나를 5조각으로 나눴다. 네, 그랬는데 이게 2다. 그럼 P는 어떤 총 몇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2 곱하기 5 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왜 곱하기가 되는데, 여기 이거 분의 5분의 P라는 거는 5로 나누는 거를 얘기하는데, 나눈 게 오른쪽으로 이사 갈 때는 곱하기로 이사 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이 됩니다. 맞나요? 예. 10 나누기 5 해야지 2 되니까. 네, 2 곱하기 5. 자, 이번에는 P가 밑에 있네? 이때 P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2하고 P하고 자리를 바꾼다. 2하고 P하고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0은 P가 된다는 얘기죠. 10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옆에 숫자하고 분모하고 서로 바꾼다. 네,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분수를 배우고 있어요. 분수를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분수라는 거는 이걸 1 나누기 10이라는 뜻인 거죠? 네, 나누기다, 나누기. 이거를 분모, 이거를 분자라고 하는 거죠. 네, 분자하고 분모 이 관계를 살펴보면 분모, 분자, 원인이 뭐겠어요? 그러면 원인하고 결과로 나눈다면 분모가 원인이에요? 분자가 원인이에요? 엄마가 원인이지. 자식보다, 그죠? 엄마가 씨를 뿌리는 거잖아. 씨를 뿌리는 게 아닌 거야? 씨를 거두는 건가요? 여하튼 분모가 원인을 의미하고 요거는 결과를, 분자는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학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하튼 10분의 1은 1 나누기 10이고 이거는 0.1이다. 자, 이제 요런 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균형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3P는 100 빼기 2P라는 식이 있어요. P값을 구하세요. 자, 이럴 때 원칙은 숫자는 숫자끼리 모은다. 문자는 문자끼리 모은다. 자, 문자 있잖아요. 그 한 군데로 모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3P가 이사를 오는 게 좋겠어요? 2P가 왼쪽으로 이사 오는 게 좋겠어요? 2P가 왼쪽으로 오는 게 편하잖아. 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이사 오면 정리하면 5P는 100. 그럼 P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나누기 5 해가지고 2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이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3p는 100 빼기 2p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를 먼저 생각하고 이항 정리. 왼쪽으로 이사 간다. 3p 더하기 2p는 숫자는 100밖에 없으니 그대로고 왼쪽 거 정리하면 5p, 오른쪽 거 정리하면 100. p 값은 어떻게 구한다? 100 나누기 5니까 20. 되나요? 네,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예요. 100 빼기 2p는 4p 빼기 20이라는 식이 있네요. 저기에서 p 값을 구하래요.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또 하면 되죠? 그러면 숫자가 왼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모으는 게 좋겠어요? 숫자는 왼쪽으로 모으는 게 좋겠죠? 100 더하기 20은 4p 그대로 오고 왼쪽에 있는 2p가 오른쪽으로 이사 가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사 가면 빼기 2p는 더하기 2p로 바뀐다고 했어요. 되나요? 네. 요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120. 오른쪽 거 정리하면 네? 4에서 2 하니까 6p. 그럼 6p는 120이라고 다시 쓸 수가 있겠죠? p 값은 어떻게 구한다? 120 나누기 6이니까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다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시는 분은 개인 지도를 받으시더라도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자, 퍼센트는요, 어떤 의미다? 1을 뭐로 나눈 거다? 100으로 나눈 겁니다. 100분의 1을 퍼센트, 1%, 그거는 0.01 소수점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변화율 구하는 건데, 변화율은 이제 탄력성 할 때 꼭 필요한데, 100에서 110으로 변화하면 몇 %가 움직인 건가요? 10%. 어떻게 계산하죠? 10%라는 거를? 100분의 110. 100분의 최초 값을 분모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값 110에서 최초 값을 빼. 그럼 100분의 10. 따라서 10%, 0.1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최초 값을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나중값에다가 최초 값을 빼주면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다. 퍼센트. 자, 그럼 연습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식대로 쓰면 뭐분의 100분의 90에서 100 하니까 100분의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10% 감소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건 10%가 올랐어요. 상승했어요. 증가했어요. 하면 되는 거. 자, 요거는요. 그럼 90분의, 그죠? 분모가 90이에요? 100이에요? 90. 그 다음에 나중값 100에서 90을 한다고 그랬죠? 이건 90분의 10이에요. 이거는 10%가 아니죠? 네. 혼동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냥 감으로 잡고선 90에서 10만큼 늘어났으니까 10%다 하면 틀려요. 네? 10% 안 나옵니다. 1 나누기 9 하셔야 돼요. 그럼 11.11% 나옵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110분의 100 빼기 110이니까 110분의 11, 아니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 마이너스 10 110분의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가 아닙니다. 이것도 계산하면 9.09%가 나오니까 예, 변화율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제곱 우리가 이렇게 x의 제곱 그럼 2차 방정식 얘기한다고 그랬죠? x의 세제곱 3차 방정식 이렇게 x의 4제곱 하면은 4차 방정식. 이건 우리 수준 넘어가고 숫자 2의 제곱이라는 거는 2를 2번 곱한 것이다. 2 곱하기 2니까 당연히 4. 그럼 2의 3제곱은 뭐예요? 2를 몇 번 곱한 거다? 3번 곱하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2에 요렇게 복잡해요. 2를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했으니까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어요? 2에 10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깔끔하겠죠? 이거를 다 10번 쓰느니 2에 10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깔끔하다. 그 다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1 더하기 r 제곱은 어떤 뜻이에요? 1 더하기 r이라는 식이 2번 곱해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2번 곱한 것이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래요. 요번에는 그냥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 2의 제곱, 그거를 1에서 나눠준 거예요. 1을 2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다. 1을 나누기 2의 제곱. 이거를 쓰기를 어떻게 쓴다? 2의 마이너스 2제곱.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10제곱은 무슨 뜻인 거예요? 2 곱하기 몇 번 곱한 거? 10번 곱한 거 분의 1. 맞죠? 네. 그렇게 쓰는 겁니다. 1 더하기 r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는 1 더하기 r 곱하기 2번 곱한 다음에 분의 1. 자, 마지막 또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이렇게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a라는 것의 절대값은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다. 앞에 있는 부호를 다 빼버리고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절대값이라고 얘기하죠.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냥 10 혹은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마이너스 5분의 2의 절대값은 플러스 5분의 2의 절대값이나 똑같고 이거는 0.4가 되겠죠. 네, 부호 마이너스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거 잘못됐네요. 10이 아니라 0.4죠. 네, 2 나누기 5니까. 이 안에 네모는 뭐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거는 좀 어렵나요? 네모분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이게 몇이래요? 0.5래요. 그럼 아까 우리 분수 서로 자리 바꾸면 된다고 그랬었죠? 자리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네모는 얼마라고요? 0.5분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나 이거나 같다고 그랬죠? 부호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렇죠? 네. 3을 0.5로 나눈다는 얘기는 2분의 1로 2로 곱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절대값은 부호를 없애는 것이고, 네. 자, 근데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6도 답이 되고요. 마이너스 6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맞나요? 여기.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절대값 6분의 3이나 똑같고, 이거는 0.5다. 맞아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도 절대값 6분의 3하고 동일하고 이것도 0.5다. 맞죠? 그러니까 이 네모값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만 계산하면 플러스 6도 답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6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가면 가격 탄력성을 배울 때 그때 이제 써먹는 식인데 그때는 절대 마이너스 6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이너스 6은 왜 안 되냐? 가격하고 수요량 변화율하고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면 분모는 플러스 6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 3이다. 분자가 플러스 3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절대값을 하면 플러스 6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6도 정답이 될 수 있구나.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1월 달에 가시면 이거 구분해서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거 배운 거 요약 겸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P는 1000 빼기 2QD. 왜 QD는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괜히 어렵게 만들려고. 시험에서.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그냥 QD는 이렇게 주면 되는 거를 P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 고치면 되죠? 어떻게 고치면 돼? 이거 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EQD는
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사가면 빼기 2p가 플러스 2p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1000 빼기 p가 플러스 앞에 여기가 생략된 거니까 는 오른쪽으로 이사가면 빼기 p로 바뀐다. 맞아요? 네. 그럼 2 곱하기 이거니까 2로 나눠줘야죠. QD는 1000을 2로 나누면 500 p를 2로 나누면 2분의 1 p 이렇게 쓸 수 있다. 요 놈이나 다른 놈 아니죠? 네, 제 이름은 신동성이에요. 한국에선 신동성, 미국에선 뭐라고 불러요? 동성신이라고 불러주는. 그 얘기나 같은 사람은 얘기하기를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같은 것이다, 같은 식이다, 같은 수요함수다, 동일한 수요함수예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는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표현해 두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함수예요. 시장 전체 수요함수. 시장 전체 수요함수가 있으면 앞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그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렁탕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전문점. 한 그릇에 지금 2만 원이래요. 요즘 올라가지고. 응? 그러면 손님이 100명 왔대요. 여러분 일 매출액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얼마? 하루 매출액 2만 원 곱하기 100명 하면 200만 원. 알 수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아파트가 있대, 신축 아파트. 그냥 분양업자가 한 채당, 제곱미터당, 이제 토지네요, 토지. 이제 제곱미터당, 그 건물의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고 분양 가격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함수가 이러면 그 사람은 얼마 수입이 생길까요?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격이 얼마일 때? 100만 원일 때. 이 식에다 대입하면 수요량이 나오나요? 수요량이 나오겠죠? 네, 수요량이 나와요.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얼마?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500, 수요량은 500 더 빼기 2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될 테니까 500에서 50이죠? 그럼 450이죠? 맞아요? 지금 우리 이 수요함수를 P는 1000 빼기 마이너스 2QD를 제대로 고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놈이 그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P 값을 대입을 하면 Q 값은 수요량은 얼마가 나와요? 450 나와요. 맞죠? 500 빼기 2분의 1 곱하기 100 맞죠? 500 여기 50이니까 500에서 50 빼면 450 맞나요? 수요량. 자, 이게 가격이에요. 설렁탕 가격이에요. 이게 판매 수량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총 수입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가격 곱하기 판매된 수요량. 그러면 얼마? 가격은 100만 원 곱하기 판매는 450 4.5억 이렇게 분양업자의 수입이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설렁탕 가격이에요. 100원.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판매된 수량이 나와. 맞아요? 450그릇. 2개 곱하면 뭐가 돼요? 하루에 매출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다. 분양업자의 판매 가격. 제곱미터당 100만 원. 그랬더니 이 수요함수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수요함수가 얘기해 주기를 그 가격대에서는 수요량은 450개가 팔릴 것 같아 라는 얘기죠. 그럼 팔릴 예상된 판매 수량하고 요거 판매될 수량하고 가격을 곱하면 뭐가 돼요? 분양업자의 총수입. 분양대금이 나오는데 분양대금. 그건 얼마다? 4억 5천만 원이다. 다시 갑니다. 시장 수요함수는 P는 1000 빼기 2Q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을 때 분양 총수입은 얼마인가요?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그럴 때 이 P는 하면은 좀
귀찮으니까 깨끗하게 먼저 고친다.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QD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고친다. 요거 할 수 있습니까? 돼야 됩니다. 이거 QD는으로 고친다. 신동성을 동성신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P값을 여기다 대입한다. 2. 그러면 Q값이 나온다. 맞아요? 네. Q값, P값 구했어.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분양업자의 분양 매출 수입, 총수입이 나옵니다. 수요함수가 있어요. 설렁탕 한 그릇 가격 정해졌어요. 그거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날 판매되는 수량, 예상된 수량이 나와요. 예상되는 수량과 설렁탕 한 그릇 값을 곱하면 그날 벌어들일 수 있는 총수입 계산됩니다. 되죠? 예. 그래서 수요함수가 얘기해 주는 건 그거다. 가격이 정해지면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매출액, 판매 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1월 달에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뭔 얘기냐면 수요함수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데 가격이 180만 원, 190만 원, 20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이럴 때 언제 분양대금이 가장 크냐? 벌어들일 분양대금이 가장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되겠어요? 5번 해야죠? 5번. 여기 100만 원 대신에 180 집어넣고, 190 집어넣고, 200 집어넣고, 그래서 Q값 계산한 다음에 P 곱하기 Q 해가지고 5번 계산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1월 달에 풀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산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 수요함수가 주어졌다. 아, 특정 가격을 집어넣으면 뭐가 계산된다? 수요량이 계산된다. 그 가격 하에서의 수요량이 계산한다. 그럼 수요량과 그 특정 가격의 가격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온다. 네. 시장 수요함수 요건 건너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균형값 구하는 문제예요. 균형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잠깐 또 쉬었다가 3교시에 정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니다.